포트리에 세워지는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가 19일 개막을 앞두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다카 폐지 공원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텍사스 등 7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동안 크게 감소했던 이민 세관 단속국의 구금 연장 영장 발급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의 유권자 등록 비율이 뉴욕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가 4억 6,500만 달러를 투입해 파톨 제거 등 고속도로 재정비에 나섭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포트리에 세워지는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 19일 개막을 앞두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기린비가 위치할 포트리 컨스티튜션 파크에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포트리 컨스티튜션 파크. 맑은 날씨와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로 가득한 공원 한편에서는 위안부 기린비 설치를 위한 기반 공사가 한창입니다. 한인 고교생들이 주축이 돼 지난 2016년부터 건립을 추진해온 포트리 위안부 기린비는 지난해 12월 포트리 타운 의회의 승인을 받아내면서 결실을 맺게 되었고 오는 19일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포트리 위안부 기린비 건립이 유스카운슬 오브 포트리 학생들과 포트리 시의회 및 시장분들 도움 그리고 많은 한인분들의 도움으로 개막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5월 19일 토요일 10시 반에 개막식을 거행할 예정이고요. 포트리 위안부 기린비 주변 조경은 1492 그린클럽 백영현 회장이 맡게 됩니다. 백 회장은 오늘 현장에서 공사를 맡은 타운 관계자들과 주변 조경에 대해 논의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을 마쳤습니다. 앞에 정말 그 2차 대전에 엄청난 비석이 서 있는데 마주한다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거기하고 대충 그 시메트릭하게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박스우드를 아래를 깔고 포트리 위안부 기린비는 뉴저지 포트리 컨스티튜션 파크 2차 세계대전 기린비 맞은편에 짝을 이루어 조성됩니다. 개막식은 오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텍사스를 비롯한 7개 주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다카를 폐지하라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한시적인 행정명령인 다카를 없애겠다고 공언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텍사스주 정부의 캠 팩스턴 법무장관은 어제 브라운스빌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의회의 동의 없이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게 2년간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 허가를 내주는 것은 불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팩스턴 장관은 소송은 어떤 특정한 이민정책의 타당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치에 관한 것이라며 다카는 행정권력이 의회에 의해 위반된 법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에 이어 엘레베마, 아칸소, 루이지애나, 네브래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 버지니아가 같은 취지의 소송에 가세했습니다. 이들 7개 주는 모두 공화당이 주지사와 법무장관을 맡고 있는 지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9월 5일 다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뒤 6개월 유예 기간 동안 대체 입법 마련을 주문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결정이 자의적이고 불법적이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내 다카 수혜자는 약 70만 명이며 한인은 7천에서 8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한동안 크게 감소했던 이민 세관 단속국의 구금 연장 영장 발급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CE의 구금 연장 영장은 경찰 등 로컬 사법기관에 구금 중인 이민자의 신원 조회 결과 추방 재판 회부 대상자로 의심이 될 경우 ICE가 인수할 때까지 로컬 사법기관에 석방하지 말고 계속 구금해 둘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ICE의 영장 발급이 2016-2017 회계년도에 14만 2,474건으로 직전 회계년도에 8만 5,720건에서 66%나 증가했다고 시라큐스 대학 산하
업무 기록 평가 정보센터가 발표했습니다. 또 이번 회계연도 들어서도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28,015건이 발급돼 한 달 평균 14,000여 건을 기록했고 연간으로는 16만 8천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에 대한 영장 발급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2015-2016 회계연도에는 영장 발급이 60건이었지만 지난 회계연도에는 139건으로 132%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국적자 대상 영장 발급은 캘리포니아가 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지아 16건, 뉴욕 12건, 텍사스 10건 순이었고 뉴저지주는 5건을 기록했습니다. 현 회계연도 들어서도 지난해 11월까지 두 달 동안 36건의 영장이 한국 국적자에 대해 발급돼 연간 216건, 55.4%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한 유권자 계몽은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인 밀집 지역의 유권자 등록 비율이 뉴욕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선거재정위원회가 발표한 2017-2018 연례 유권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유권자 등록 비율이 낮은 25개 지역에 플러싱 등 한인 밀집 지역을 포함한 퀸즈 지역 10곳이 포함됐습니다. 프레시메도 유토피아 지역은 74.7%로 13위를 기록했고 플러싱 하이츠, 포모녹과 칼리지 포인트는 75.5%로 공동 17위였습니다. 이외에 린드누드, 하워드 비치, 파라코웨이, 베이워터, 우드 헤이븐, 리치몬드 힐 등의 지역도 비슷하게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뉴욕시에서 가장 비율이 낮은 곳은 브롱스의 벨몬트가 61.9%였으며 브루클린의 베스비치, 맨하탄의 그레이머시 등이었습니다. 투표 참여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브루클린에 있는 윌리엄스버그, 브롱스의 벨몬트, 퀸즈 이스트 엘머스트, 놀스 코로나, 퀸즈보로 힐 등의 지역이 10% 안팎의 낮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신규 유권자는 13만 4,194명으로 나타나 뉴욕시의 총 유권자는 46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신규 유권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30세 미만 청년층이었습니다. 신규 유권자 가운데 투표 참여율은 70세 이상이 가장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투표 참여율도 낮아졌습니다. 유권자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시민은 71만 5천 명으로 전체의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중 많은 수가 직장과 학교 등의 일정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일을 주말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최근 전국 투표율 41위를 기록하는 등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뉴욕주 상원 민주당 정책그룹이 뉴욕주 유권자 9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2%가 주말에 선거를 실시할 경우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예비선거에 앞서 조기 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투표소를 여러 날에 걸쳐 운영한다면 투표에 참여하겠냐는 질문에도 79%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우편 투표도 4명 중 3명인 76%가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뉴욕주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조기 투표와 우편 투표 제도 개선, 자동 유권자 등록, 16세, 17세로 유권자 등록 연령 조정, 예비선거의 변경일을 연방이나 주의 예비선거일로 변경하는 방안 등입니다. 유난히 폭설이 많았던 지난 겨울 도로에 생긴 파톨로 고생하신 분 많으실 겁니다. 뉴욕주가 4억 6,500만 달러를 투입해 파톨 제거 등 고속도로 재정비에 나섭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약 1,000마일의 고속도로를 재포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고속도로 재정비를 위해 2018-2019 회계연도 행정예산안에 책정된 3억 6,500만 달러 외에 추가로 1억 달러를 투입해 뉴욕시를 포함한 주 전역 카운티 84개의 도로 정비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도로 재정비에는 뉴욕시의 42개 도로에 총 270만 달러를 투입해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 서쪽 방향의 유니온 턴파이크 진입로부터 큐가든 인터체인지의 뉴욕시 트랜짓 어토리티 브릿지 구간,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서쪽 방향의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부터 모리스 애비뉴,
브루클린 익스프레스웨이 북쪽 방면 끝에 발콤 애비뉴부터 트록스넥 익스프레스웨이 병합 구간 등을 정비하게 됩니다. 롱아일랜드에서는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에 20개 도로가 포함됐습니다. 나소 카운티 완타 애비뉴부터 루트 107까지 구간에 루트 105번 도로를 재정비하는데 230만 달러를 투입하고 서포 카운티 시카모어 애비뉴부터 13 애비뉴까지 연결된 루트 454번 선상 정비에 340만 달러를 투입하는 등 총 57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도로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리노베이션을 통해 렌트 안정법 적용 상한선 이상으로 렌트비를 올려 임대료를 인상해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뉴욕주 법원은 최근 1997년에서 2011년 리노베이션을 통해 렌트 안정법 적용 상한선을 벗어난 아파트들에 대해 정당하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해 2년 전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4년 맨하탄 웨스트빌리지의 한 세입자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시장가대로 받기 위해 불법 리노베이션을 통해 렌트를 상한선 이상으로 올린 행위는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건물주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2011년까지 렌트 안정법의 적용을 벗어난 11만 8천 가구가량의 아파트들은 그대로 시장가대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는 렌트 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임대료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더 이상 렌트 안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건물주가 시장 가격대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서 2011년까지는 렌트 안정법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월 임대료의 상한선이 $2,000였으며 이후에는 $2,733로 올랐습니다. 브릿지게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주 행정부가 법정 소송 비용으로 주정부 예산 $1,500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의 혈세 낭비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전 주지사의 게이트 관련 소송 비용이 스트로스 프라이버그 법률회사에 지불한 $400만 포함해 모두 $1,500만 넘는 것으로 뉴저지주 법률과 공공안전국의 보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이와 함께 크리스티 주지사의 전 수석 보좌관이 2016년 뉴저지 연방법원 대배심에서 사기 공모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아 연방 대법원에 항소하면서 소송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로레타 와인버그 뉴저지 주 상원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뉴저지주 역사상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된 소송이라며 크리스티 전 주지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브릿지게이트는 크리스티 주지사 측이 그의 재선을 지지하지 않은 마크 소콜리치 포틀리 시장을 곤란에 처하게 하기 위해 2013년 9월 조지 워싱턴 브리지의 일부 차선을 폐쇄해 교통 체증을 유발했다는 사건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글렌데일시 소녀상 건립 5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보는 행사가 열립니다. 가주 한미 포럼은 오는 7월 지역 관계자와 정치인 그리고 위안부 문제를 지지하는 한국, 중국, 일본, 알메니아 커뮤니티와 함께 소녀상 건립 역사를 되돌아보고 커뮤니티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연방대법원은 소녀상을 철거해달라는 일본 극우 단체 측에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후에도 미주 지역에서는 아직도 한일 역사 전쟁은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풀뿌리로 우리가 이 소녀상을 이루어낸 것처럼 풀뿌리의 힘으로 글렌데일 소송까지도 함께 이겨냈고 앞으로도 풀뿌리의 힘으로 글렌데일 소녀상도 지키고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가 제대로 알려지고 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고 함께 일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글렌데일 소녀상 건립 5주년 기념행사는 오는 7월 28일 글렌데일 소녀상 앞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LA시가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어제 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그리고 차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 마이 보이스 LA를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에릭 가세티 시장은 LA시 고용주들에게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확대하고 성희롱 케이스를 검토할 수 있는 이사회를 마련하라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한편 에릭 가세티 시장은 앞으로 LAC 근로자뿐만 아니라 성희롱 피해를 당한 일반인들도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웹사이트는 오는 8월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가정폭행범의 총기 소지를 전면 금지하는 법에 어제 서명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정폭행 혐의로 유죄를 받은 사람들은 자동소총과 권총 등 모든 종류의 총기 라이센스 발급과 갱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총기 규제법은 60일 후 발효됩니다. 폴 벨론 뉴욕시 의원은 주민 참여 예산 사용처 투표 결과 베이사이드 고교와 JHS 194 중학교 체육관 개보수, 뉴욕시경 감시 카메라 확대 설치 등에 6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총 104만 1,000달러의 주민 참여 예산 사용처를 결정한 이번 투표에는 8,000명 이상의 주민이 참가했습니다. 벨론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주민 참여 예산으로 6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뉴저지 오버팩 카운티 공원이 올 여름을 앞두고 최근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포츠 가운데 하나인 피클볼 전용 코트를 신설합니다. 버겐 카운티 정부는 기존 테니스 코트 3곳을 보수하고 6개의 피클볼 코트를 새로 추가합니다. 피클볼 코트는 오는 6월 1일 이전에 완공될 전망입니다. 한국국립국제교육원이 여름방학을 이용해 재외동포의 모국 이해와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돕는 모국 수학과정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주대 한민족교육문화원에서 실시되며 한국어, 문화, 역사 수업과 문화체험, 현장 탐방, 국내 대학생과의 교류 등 모국 이해 과정과 방학 특별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12살 이상의 재외동포로 초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습도가 있는 무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영상 32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영상 21도. 금요일은 대체로 맑고 습도가 높겠습니다. 토요일 기온이 다소 떨어지고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